안녕하세요. 2021년 장애인 복지관 강점 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기능 향상 지원 영역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관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평군 장애인 복지관 기능 향상 지원팀의 김유라 팀장 언어재활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양평군 장애인 복지관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관 사업은 농산어촌인 양평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진행된 직접 찾아가는 사업으로 여러 영역의 치료사들이 각 영역에 맞춰 사업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관이 필요한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진행되는 대상과 운영 인력, 진행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물리치료, 찾아가는 언어발달검사, 찾아가는 맞춤형 체육교실이 있는데요. 찾아가는 맞춤형 체육교실에는 세부 사업으로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운동체육교실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특수학급 교실이 있습니다. 이후는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신 부분을 토대로 실무자를 위한 팁과 내용을 담았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관의 필요성과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2020년 양평군 장애인 복지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양평군 장애인 복지 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분들이 복지관과 보건소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지만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과 더불어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양평은 대중교통이 활발하게 발달해 있지 않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동거리 소요시간이 길게는 1시간 넘게 소요되어 원활하게 이동을 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평군의 등록장애인 인구가 2021년 6월 기준 7,936명이지만 이 인구 대비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은 18.9%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이동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하고는 싶지만 내방이 어려운 이용 고객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 양평군의 면적은 878제곱킬로미터로 서울특별시 면적에 비해 약 1.4배에 달합니다. 그 정도로 면적이 넓지만 대중교통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원활한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는 접근성 저하로 연결됩니다. 결국 이 필요성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관 사업을 운영하려는 목적은 복지 취약지역 장애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인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대상 및 운영 인력입니다. 찾아가는 물리치료를 먼저 살펴보면 접근성이 저하되는 지역, 즉 복지관이 위치한 중심지역 외의 권역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더더욱 어려운 권역 내에 거주 중이신 노인 및 성인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을 하고 치료와 더불어 자가운동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찾아가는 언어발달 검사입니다. 현재 지역 내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언어발달 지체 의심 아동을 신청받아 언어치료사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적인 언어발달 검사가 진행됩니다. 세 번째로 찾아가는 운동체육교실입니다.
양평군 복지취약지역 원거리, 즉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이 저하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지체 뇌병변 중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하는데요. 이는 수중재활운동사가 진행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찾아가는 특수학급 교실입니다. 이 또한 찾아가는 운동체육교실과 더불어 같은 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신청을 받아서 특수체육교사가 학교로 직접 방문을 하고 그룹 수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물리치료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합회의를 연초에 5회 정도 진행합니다. 그 후 이 회의를 통해 올해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일정을 조율한 후에 그 지역의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는 찾아가는 언어발달 검사로 먼저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홍보 공문을 발송하고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이는 유선으로 접수를 먼저 받고 팩스로 신청서를 발송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된 어린이집을 모아서 일정을 조율하고 일정에 맞춰 방문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평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교사와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결과 상담을 진행해서 아동의 현재 언어 발달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와 치료 개입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체육교실로 먼저 취약지역 대상자 선정으로 기관 내 회의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대상자의 기준은 복지관 기준으로 원거리 읍면 단위에 거주 중인 분들과 장애의 정도, 경증, 중증을 떠나서 일상생활 수행 수준의 정도를 면담 결과로 회의를 통해 평가하고 면사무소의 협력을 받아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그 후 면사무소와 학교에 방문을 하고 평가를 진행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여기에서도 대상자 선정 후 초기 상담과 평가는 필수로 진행이 되며 프로그램 진행 후 종결 상담과 평가를 통해 사업을 통한 향상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첫 번째로 찾아가는 물리치료입니다. 3월부터 12월로 격주로 진행이 되며 복지관 홍보와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통증 완화 운동에 대해서 교육하고 안내합니다. 마을회관으로 방문하며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룹 치료로 운영이 되고 그룹당 30분 통증 도수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언어발달 검사입니다. 분기별 1회 실시하며 1회당 2곳에서 3곳의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습니다. 각 분기별마다 중복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발생하나 대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서 언어 발달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당 최대 4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의 언어 특성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주 양육자에게는 유선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이고 직접 대면하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복지관으로 내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운동체육교실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로 실시되며 가정으로 방문하여 맞춤형 운동을 통한 건강 증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권역당 3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기 평가를 진행하고 대상자와 상담을 통해 개별화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40분 운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기에는 종결평가를 진행하고 개별화 목표 대비 달성도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특수학급입니다. 이 또한 정규 학기 중에 진행이 되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제하고 3월에서 11월에 매주 1회씩 진행이 됩니다. 특수학급 아동 수에 따라 대상 인원은 상이하고요. 운동 능력 향상과 더불어 사회성 향상 도모를 주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초기 평가 후에 개별화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50분 그룹 수업을 진행하며 마지막 회기에는 간단한 다과와 파티와 함께 종결평가 진행과 아이들의 소감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무자를 위한 팁입니다. 가정을 방문한다는 것에 장애인분들의 부담이나 실무자의 어려움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는 상담 사례 지원팀과 함께 미리 1차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요. 라포를 형성하며 재활 계획에 대한 협의를 대상자와 함께 수립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나 실무자 또한 큰 어려움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 발생 시 찾아가는 사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다들 그러셨겠지만 여러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찾아가는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하여 저희는 방역과 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고 비대면, 즉 운동 영상을 제공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였고요. 주기적으로 유선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관 사업을 위해 따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고유 수업과 함께 이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거기에서 오는 실무자의 어려움과 부담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개별 수업의 타임수를 조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개별 수업의 타임수를 조절한 후에 정규 시간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본연의 담당 업무를 활성화하여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높은 성취감과 지역 내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실무자를 위한 팁입니다. 무척 당연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가장 그만큼 실수하기도 쉬운 부분이기에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방문 전 이용 고객의 기본적인 배경 정보를 꼭 숙지하기입니다. 말 그대로 기본적인 부분은 꼭 숙지 후에 방문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놓치게 되는 경우 자칫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본적인 배경 정보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사업의 특성상 유관기관, 어린이집, 특수학급, 면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많은 연계를 맺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상담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꼭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초기 평가를 진행한 직후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쉽게 단언하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으나 추후 사업을 진행할 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사후 관리 진행 시 또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좋은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시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평은 농산어촌 지역인데요.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은 광범위한 지역, 그리고 대중교통의 미발달된 부분, 그리고 더불어 고령화 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종합적으로 접근성이 열악하여 직접 방문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지역 내 여러 여건을 어떻게 고려하여 얼마나 실질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저희는 찾아가는 통합복지관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양평 원거리 지역을 중심으로 두세 개의 면 단위를 통합하여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력한 더 유기적이고 전문적인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개입할 예정입니다. 저희 기관의 자랑 중에 하나인 보조기기 센터를 또 더욱 활성화해서 찾아가는 보조기기 센터 사업을 확장시킬 예정이며 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능 향상 지원 영역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관 소개였으며 저는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팀장 언어재활사 김유라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